요즘 많은 분들이 무릎만 주물러도 좋아지겠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지금처럼 관리하시면 앞으로 걷는 일조차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침에 첫 발 내딛는 게 두렵고 계단 내려갈 때마다 덜컹거리는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시죠? 대부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30년간 무릎 통증을 연구해온 박사 박준혁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만지는 것. 이 행동이 통증을 절대 낫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무릎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목이 굳어 있거나 엉덩이가 약해져 있거나 종아리가 뻣뻣해져 있으면 무릎이 혼자서 모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릎만 주물러 봐야 다음날 또 똑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심지어 주사까지 맞으시는데요. 그런데 왜 통증은 계속 돌아올까요? 바로 주변 근육들이 여전히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 주변의 발목,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가 제대로 움직여줘야 무릎이 편안해집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릎에만 집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은 더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 혹시 걸을 때 무릎이 덜컹거리는 느낌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불안해서 난간을 꼭 잡으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주변 근육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릎만 치료하려고 하면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분야를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통증에서 벗어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배웠던 분 중에 74세 김성만 님이 계셨어요. 무릎이 10년 넘게 아파서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우셨죠? 김성만 님은 무릎에 파스 붙이고 주물러 보기도 하고 TV에서 본 방법도 따라해 보셨는데 통증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제가 김성만 님의 일상 습관을 보니 하루에 9시간 이상 앉아 계시고 발목과 엉덩이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성만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시고 그대로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시고 점심 먹고 나서도 또 앉아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죠. 걷는 시간은 화장실 갈 때랑 밥 먹으러 갈 때 정도였습니다. 발목을 만져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엉덩이 근육도 거의 힘을 못 쓰는 상태였어요. 저는 김성만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무릎 자체가 아니라 발목과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아서 무릎이 혼자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 2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발목 뒤쪽을 늘려주는 동작 하나, 엉덩이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 하나였습니다. 김성만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2가지 스트레칭을 3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TV 보다가 30분마다 한 번씩 발목을 움직여 주셨죠. 처음 3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김성만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첫발 내디딜 때 그 무거운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고 계단 내려갈 때도 무릎이 덜컹거리는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무릎 통증은 무릎만 만져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 근육들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무릎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무릎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성만님처럼 10년 넘게 고생하시던 분들도 작은 습관 하나로 달라지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일상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무릎 통증과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릎을 망치는 일상 속 진짜 원인 5가지. 발목 유연성이 부족하면 걷는 순간마다 충격을 무릎이 대신 받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발목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발이 땅에 닿을 때 그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충격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한국 근골격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의 80%가 발목 움직임 제한이 있다고 밝혀졌어요.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수 님은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계단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무릎에 엄청난 충격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영수 님께
종아리 뒤쪽을 30초씩 3번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중요한 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당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굳을 수 있습니다. 시원한 정도만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늘려줘야 해요. 박영수님은 이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꾸준히 하셨고 2주 후에는 계단 오를 때 그 충격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발목이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엉덩이 근육이 경직되어 있으면 무릎이 더 힘들어집니다. 엉덩이는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무릎의 부담을 나눠주는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그런데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하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굳어지죠. 국내 재활운동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 통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쉐치빗의 최미정님은 엉덩이 근육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 찌릿한 힘이 갔고 서 있을 때도 무릎이 불안정한 느낌을 받으셨죠. 최미정님께 엉덩이 주변을 부드럽게 늘리는 골반 좌우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어요. 하루에 2번만 하면 되는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허리를 뒤로 젖히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허리를 젖히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최미정님은 이 스트레칭을 3주간 꾸준히 하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유난히 무릎이 아프신가요? 종아리 깊은 곳에 있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뭉치면 무릎이 갑자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근육은 종아리 안쪽 깊은 곳에 있어서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 앉아있으면 이 근육이 짧아지고 굳어지면서 일어날 때 무릎이 갑자기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국립보건운동팀 자료를 보면 오래 앉아 생활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가자미근의 경직을 보였다고 합니다. 70세 진옥부님도 이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가자미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진옥부님께 벽을 짚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30초씩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동작을 할 때는 앞쪽 무릎이 발끝보다 앞서 나가면 무릎에 무리가 가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진옥부님은 하루에 3번씩 이 스트레칭을 하셨는데요. 일주일 후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신 분 계신가요? 허벅지 바깥쪽 근육이 긴장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휘게 됩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으면 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돼요. 그러면 무릎이 안쪽으로 휘면서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한국보행분석팀 연구를 보면 이 근육에 긴장이 있으면 무릎관절염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확인되었어요. 66세 오순자님은 다리가 X자처럼 보이고 무릎 바깥쪽이 유독 아팠습니다. 오순자님은 평소에 다리를 자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저는 오순자님께 다리를 교차한 뒤 골반을 옆으로 밀어주는 30초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어요. 이 스트레칭을 반복하면서 주의할 점은 상체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벽을 잡고 진행하는 거예요. 오순자님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하셨고 한 달 후에는 무릎 바깥쪽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다리가 휘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단단하면 걸음걸이가 짧아지고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을 때 보폭이 자꾸 짧아지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걷게 되는 거죠. 국내 보행생체 연구팀은 햄스트링이 뭉친 사람에게 무릎 뒤쪽 통증이 특히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669세 곽순래님은 빨리 걸으려고 할 때마다 무릎 뒤쪽이 뻐근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곽순래님은 평소에 거의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햄스트링이 완전히 굳어 있었죠. 저는 곽순래님께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다리를 들어 30초 늘리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작은 쿠션을 허리 아래에 놓는 게 좋아요. 허리에 무리가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곽순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스트레칭을 하셨는데요. 3주 후에는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보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해지는 느낌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확장된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는 실천법 완전 정리. 아침 3분. 유연성 루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굳어있는 시간이거든요. 밤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근육과 관절이 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작은 움직임만 제대로 해줘도 하루 종일 무릎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아침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시죠? 그게 바로 근육이 굳어 있다는 신호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큰 동작을 하면
오히려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동작은 피하고 천천히 시작해야 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발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종아리 뒤쪽을 30초씩 부드럽게 늘려주고요. 그 다음은 가자미근을 30초 늘리고 마지막으로 햄스트링을 30초 늘려주면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종아리, 가자미근, 햄스트링 순서로 하는 이유는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풀어줘야 위쪽 근육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이 3분 루틴만 매일 아침 하시면 첫발 내디딜 때 그 무거운 느낌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아침에 첫발 내디딜 때 가장 아프신가요? 오래 앉아있을 때는 간단한 발목 깨우기 동작이 필수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근육이 점점 굳어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앉아있는 시간만 줄여도 무릎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중간중간에 발목을 깨워주는 게 중요해요. 의자에 앉아있을 때 30분마다 한 번씩 발끝을 위아래로 천천히 20회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혈류를 다시 깨워줍니다. 그러면 다리가 붓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무릎 주변 근육도 붓지 않아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의자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등을 의자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고 발목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시나요? 걷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걸으면 무릎이 충격을 그대로 받게 돼요. 특히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근육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저는 항상 걷기 전에 최소한 1분이라도 준비 스트레칭을 하라고 권해드려요. 걷기 시작하기 전에 벽을 잡고 골반을 옆으로 밀어주는 30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동작은 엉덩이 옆쪽 근육을 풀어주면서 다리 전체에 균형을 맞춰줍니다. 벽을 잡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균형 잡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벽이나 난간을 꼭 잡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상태에서 걷기 시작하면 무릎이 훨씬 편안합니다. 걷기 시작할 때 유난히 무릎이 불편하신가요? 계단 내려가기 전에는 발목 풀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계단은 무릎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동작이에요. 특히 내려갈 때는 체중의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짐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단 내려가는 걸 가장 두려워하시죠. 저도 상담하다 보면 계단만 보면 겁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계단 내려가기 전에 벽을 잡고 종아리 근육을 20초씩 2번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종아리가 부드러워지면 발목이 충격을 잘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무릎으로 가는 압력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느끼는 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하지만 통증이 심한 날은 억지로 계단을 내려가지 마세요. 그럴 때는 계단 대신 평지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픈 날 무리하면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계단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잠들기 전 3분 릴렉스 루틴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이 다음날 아침 무릎 통증을 크게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 종일 사용한 근육들을 자기 전에 제대로 풀어주면 밤사이에 회복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한결 가볍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강하게 당기지 않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스트레칭을 해야 해요.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해서 잠을 설칠 수 있거든요.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을 30초씩 양쪽 각각 2번 반복해보세요. 이 동작은 햄스트링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다리 전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부담도 없고요. 이 루틴을 매일 밤 하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훨씬 편안해요. 밤에 누우면 무릎이 더 쑤시는 느낌 되시나요? 온종일 무릎을 편하게 만드는 핵심은 결국 주변 근육들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거예요. 발목, 종아리, 엉덩이, 허벅지가 모두 제대로 움직여줘야 무릎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실천법을 매일 꾸준히 하시면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무릎이 가벼워지고 걷는 게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많아져요. 그러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만지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주물러 보고 심지어 주사까지 맞으면서 무릎 자체만 치료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통증의 원인은 무릎이 아니었어요. 발목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고 종아리 깊은 곳에 가자미근이 뭉쳐 있고 허벅지 바깥쪽이 긴장이 있고
햄스트링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주변 근육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무릎이 혼자서 모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계단 오를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혼자서 모든 일을 떠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릎만 치료해봐야 다음날 또 똑같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된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은 계속 혼자서 버티다가 결국 더 망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첫발 내디딜 때만 아프다가 나중에는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계단은 당연히 두렵고 심지어 평지를 걷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고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지고 결국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릎을 잘못 관리했을 때 오는 무서운 결과예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엉덩이 근육을 깨워주고 종아리를 풀어주고 허벅지의 긴장을 풀어주면 무릎은 원래 하던 일만 하게 돼요. 주변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무릎으로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첫발 내디딜 때 무거운 느낌이 사라집니다. 계단 내려갈 때 덜컹거리는 느낌이 없어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편안하고 걷는 게 즐거워집니다. 걷는 게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많아지면 근육은 더 튼튼해지고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강이 전체적으로 좋아집니다. 무릎이 편하니까 산책도 자주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삶의 질이 확 올라가요. 이게 무릎을 제대로 관리했을 때 오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침 3분 스트레칭이에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발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 다음 일어나서 종아리, 가자믹은 햄스트링 순서로 각각 30초씩 부드럽게 늘려주는 거예요. 딱 3분이면 됩니다. 이 3분 루틴만 꾸준히 해도 일주일 후에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발 내디딜 때 그 무거운 느낌이 많이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방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을 줄이는 특별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이 가장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단을 안전하게 내려가는 구체적인 자세와 발 디디는 방법, 그리고 계단 전후로 해야 하는 특별한 스트레칭까지 전부 알려드릴 거예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아침 스트레칭인가요? 아니면 앉아있을 때 발목 깨우기인가요? 혹시 계단 내려가기 전 준비 운동이 가장 필요하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